예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주도가 올해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서 이제 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임시회를 열어서 이 추경안을 이제 심사를 해야 할 텐데, 우선 의회에서 최근 이 예산 편성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네. 우리 몇 번 의원님께서 지사를 상대로 해서 이제 질의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저도 마지막 날 본회의 5분 발언을 5분 발언,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지방 재정 이제 관리 시스템이 이제 2호조 시스템에 등록하는 문제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지방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2호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호조 시스템은 지금 제주도만 이제 있는 이제 지방 이제 재정 관리 시스템이고요. 그날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12대 의회하고 도정하고 협의나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2호조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2호조 시스템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사업 예산을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도에서 심의 각종 과 심의부터 거쳐서 이제 편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에 보면 편성권을 가지고 이제 도정에서 이제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편성부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예산이라고 일명 하는데, 의원들 예산이 아니고 지역 예산입니다. 지역구 이제 민원인들께서, 지역 주민들께서 필요한 예산들을 이제 지역구 의원들로 하여금 좀 반영을 시켜달라. 아니면 기관 단체가 이제 지방 보조금에 이제 관해서 좀 필요한 사업들을 좀 반영해달라. 이렇게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저희들은 이제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창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과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2호조 입력시켜달라고 이제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은 2호조에 바로 이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은 과에서 이제 바로 이제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황당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2호조 재정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추후에도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보조금 예산을 이제 증액을 해서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가지고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사업은 통과가 되고 어떤 사업은 통과가 안 돼서 이제 집행을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번에 문제를 꼭 이제 좀 시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언급을 이제 했습니다. 도의원들도 이제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이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기 때문에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필요한 예산을 도하고 이렇게 좀 잘 조정하는 게 좀 쉽지는 않긴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필요는 하고, 도에서는 오면은 100%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선별하고 있으니 사실 도하고 의하고 이게 조금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사실 지사께서도 도민이 선택한 지사지만, 우리 의원님들 또한 지역에서 분명히 꼭 필요한 일을 해달라 해가지고 선출된 의원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정에서는 2호제 시스템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의회를 컨트롤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2호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한테 입력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해줄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건데, 의원님 요거 힘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저희들이 그런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산 편성 전에 해야 될 일이고 편성 후 하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돈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 관련된 그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된지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의 그 중간 과정 역할이지 이걸 심의하고 의결한 걸 다시 지사가 결정한 거를 보조금 심의 열어서 다시 한다? 네. 이건 굉장히 또 힘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아시다시피 올해 최종 결정 예산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6월 달에 지금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6월 달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는 약 한 2석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마을에도 움직이고 분회회도 움직이고 청년회도 움직이고 이렇게 단 300만 원, 500만 원의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함께해서 하는데 보조금 심의에는 탈락시킵니다. 네. 저희들은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럼 이거 집행이 어떻게 안 해야 되죠? 예. 집행이 안 되죠. 그러면 2석 달 준비한 과정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원칙은 지키셔야 된다. 그들이 그런 권한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2019년도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2020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추이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네. 다만 이게 지사의 결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그동안 그들이 우리가 안 됐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주의 결정 낸 사항까지도 그들이 그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지사께서 알면서도 이렇게 묻고 온 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협의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아까 우리 강충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제 좀 있었던 거고 정리하자 하는데 여태까지 이제 정리가 아직 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이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이제 5분 발언도 했고 또 오늘 이 방송에 나와서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어쨌든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이제 그 지방보조금법을 이제 별도로 제정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때 제정된 걸 보면은 분명한 그 기능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이제 심의하는 이제 기구거든요.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고요. 분명히 그 기능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예산 심의 의결해서 이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도에서 자꾸 그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탈락하는 사업들은 이제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을 이제 자초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분명히 그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편성을 하면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심의를 받고 통과돼야 이제 의회에 넘기고 근데 의회에서 이제 심의 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1원이라도 증액이 되면 다시 또 보조금 심의하는 지금 이런 절차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도민들께서도 옥상옥이다 다 얘기합니다. 뭐 옥상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저희 의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지만 양 행정시에 대해서 그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가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 팀장님들은 의원님 이거 올라가면 욕만 먹고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진짜 협의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만큼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의원만이 아니고 양 우리 공직자분들에게도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원칙과 기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반드시 원하는 일인데 대해서도 그 합리적으로 이에 대해서 심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이제라도 그 원칙과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또 도정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좀 협의를 해야 된다. 또 늦지 않게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3번 심의, 보조금 심의 1번, 도의회 심의 1번, 증액되면 또 보조금 심의 1번.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 건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한 3번까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좀 그런 번거로움 뭐 이런 게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예결 위원장으로서 좀 책임 뭐 그런 게 좀 막중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좀 결론이 나겠습니까?
예,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문제는 그 작년 뭐 저희들이 뭐 12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이제 7월에 이제 그 추경 예산 이제 심의 때 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산부서에다가 이제 계속 네.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논의하자. 이거는 보조금 심의 문제는 어쨌든 심의위원회 문제는 이제 뭐 아까 우리 강충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중에 옥상옥이다. 뭐 또 이제 뭐 국회에도 없는 이런 걸 하고 있다. 제주도만 이런 게 있다. 네. 그래서 2021년도에 어쨌든 그 보조금법에 이제 분명히 이제 그 명시가 돼 있고 예산 편성 전에 이제 심의하는 그 기능이 이제 분명히 돼 있거든요. 뭐 예산 심의 의결하는 기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그 제가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언급을 하니까 뭐 좀 도에서 좀 답이 있었어요. 네. 예. 어떤 답이 있었습니까? 예. 협의하자고 해서 그러니까 상호 협의하고 논의하자고 하는 그런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네. 그 부분은 어쨌든 뭐 지난주 이제 주말 가까이 돼서 그 예산 편성안을 이제 도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라서 좀 바쁘고 그래서 뭐 다음에 우리가 내주에라도 뭐 우리 의장단하고 이제 좀 협의를 좀 통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좀 해보자 해서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의회는 어떻게든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내라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은 뭐 저 지사님께서도 도정 질문 그 과정에서 답변 시에도 분명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뭐 지난 4월 그 임시회 때. 네네. 예. 저희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 부분이고요. 여야를 떠나가지고 의원들께서는 다 불만이죠. 하여튼 이런 일이. 아니 그 불만을 떠나가지고 지사께서 알고 원칙을 지사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일하고 있는 실무진들이 이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여쭤볼 모양입니다. 네. 그 지사님께서 분명히 편성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열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다면 지사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 자리든 제가 여쭤보고 이에 대해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지사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의회하고 대립 관계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도민들을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편성과 심의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주십사 요 뜻에서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엔 좀 개선될지 한번 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안 지난주에 이제 추경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뭐 교육청은 한 80억 정도 증액한 반면에 제주도는 세입 감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4천억 원 이상을 늘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주도 추경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제주도에서 이제 편성해서 제출한 그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은요. 네. 들여다 보니까 지자체 수입 세입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그 재정 안정화 기금 네. 이제에서 이제 한 1,668억 원 정도를 네. 이제 기금 재원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도정에서는 지금의 시기가 뭐 민생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취약계층들의 이제 그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제 편성을 이제 했다고 그 언론 브리핑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의회에서 이제 내주부터 이제 예산 상임위 그다음에 의결위 심사 시에 잘 들여다볼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어쨌든 국가도 지금 국세가 지금 한 3월까지 한 20조 원 정도가 이제 세수 결손이 이제 생겼다고 들었고요. 지금 뭐 다른 지자체,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군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없어서 그 추경 예산을 이제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우리 제주도정은 이번에 그 재정 안정화 기금까지 이제 한 반 정도, 50% 정도를 이제 사용하면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의회 입장에서 충분하게 세심히 들여다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이제 순세계 잉여금에서
30%를 적립한 이제 비축재원, 어떻게 보면 이제 예비비 성격인데 이걸 50%까지 쓸 수 있는데 이번에 이거를 최대한 다 끌어들여서 이제 추경안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추경안은 본 예산 대비 약 5% 이상 증액됐습니다. 4,128억이 증액됐고 그중에 지방세가 200억, 그다음 세외 수입이 356억,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635억, 아까 말씀드린 재정안정화기금이 1,668억 등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아까 양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3,300억 이상 그 대규모 재난이라든가 재해,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한 예산이거든요. 기금이고 이걸 일반 내기로 지금 전출되는데 최대 규모로 땡겼었습니다. 네, 최대 규모 갖고 왔습니다. 예정보다는 더 빨리 지금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과연 최악의 경제 상황일까? 저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위드 코로나 전환되면서 지금부터가 저는 시작으로 보는데 그 예산 편성도 보면 그 아주 좀 더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만은 선입성 예산이 좀 보입니다. 이게 과연 이 정도로 급한 상황에 지금 효과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님들과 함께 봐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확장 재정 좋습니다. 힘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심삼고에 따라 가지고 너무 힘든 제주 상황 때문에 추경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꼭 필요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꼼꼼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좀 오영훈 도정들어 초반에는 좀 예산 편성을 놓고 집행부와 좀 의회 간 좀 협치도 좀 이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 뭐 지난해 추경하고 이제 그 올해 본 예산 이제 심사 과정에서는 어쨌든 새롭게 출범하는 이제 민선 8기 그 오영훈 도정에 이제 힘도 실어주고 또 이제 부담이 아닌 이제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무난하게 이제 그 예산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도 어쨌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2호조 시스템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수시로 이제 주문을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 그 담당자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작년하고 좀 또 다르게 그 뭐 물론 뭐 공무원 다르다는 게 좀 긍정적보다 좀 약간 부정적. 좀 예전에는 좀 소통이 지난해에는 그래도 뭐 소통이 어느 정도 이제 됐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에 비해서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어쨌든 뭐 지난주 금요일에 그 뭐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이제 제출이 됐기 때문에 뭐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그 추경 편성 기조와 맞는지 아니면 아까 우리 강충영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뭐 선심성이라든가 뭐 불효불급한 예산들이 있는지 등을 이제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지금의 기조실장님께서 홍정 기조실장님께서는 그 협의하고 협치하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이고 다만 예산 담당관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성향이라든가 잘 모르겠는데 오영훈 도정과의 처음에 그 예산 부분에서 협치라든가 협의 부분에서는 서로 노력을 했습니다. 도정만이 아니라 그 코로나19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제주도민이 너무나 힘들어 하심에 최대한 협의를 하자라는 게 저희 의회도 이런 기조를 유지했고요. 오영훈 지사께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의회와의 대화를 자주 하시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 예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양경 의원님 말씀하신 그 2호조 시스템과 더불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꾸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계속했는데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금액을 떠나가지고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예산들이 수두룩 잘려 나갑니다. 그게 바로 민생 예산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협의를 좀 해야 된다. 또 오영훈 지사께서 그 제주도 의회의 재선 의원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좀 더 충실히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실무진들이 이에 따라 따르고 있느냐?
이게 지사의 뜻인지 한번 여쭤보고 이에 대해서 초반에 지사의 그 마음대로 뜻대로 그 협치와 그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한번 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